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먼저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경제 통상 안정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오질 못했습니다. 농산물 개방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역대급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이 워낙 확연하게 갈려서요.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한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40% 넘는 또 국민들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 또 입장이 있죠. 물론 긍정적 입장이 또 좀 더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1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좀 일부는 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간의 지도자 간에 이렇게 신뢰가 좀 없으면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처음 정상회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저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과 엄청난 지난밤 특히 이틀 전 밤이지만은 그 놀란 사실을 접했잖아요. 긴장감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숙청과 핵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우리 전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해당 결과는 불 보듯 뻔해지는 건데 그런 큰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제 트럼프 거래의 기술 중에 하나였고, 또 한편에는 또 한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죠. 니네들 교회 시설이나 종교 이런 시설이나 그리고 자신들의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기지에 이렇게 압색을 아무리 특검이지만은 갔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불쾌하다, 그 입장을 전달했고, 그렇게 이제 사전에 분위기를 깔므로써 이제 당신들 회담 잘해야 될 것이다. 근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그런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발력이 좀 돋보이는 부분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래가 춤춘 게 아니라 트럼프가 춤추게 한 것도,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협상의 결과를 잘 마무리하고, 처음에 이제 공군기지 내릴 때는 부어전장 이렇게 사실상 카페트도 제대로 깔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링턴 국립모지를 갈 때는 미 여전장이 동행을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정상회담은 그런 대로 잘 맞춰진 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그 의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처음 갔을 때 이거 조금 홀대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SNS 글 같은 걸 보면서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방문에 있을 때는 그 국빈 방문, 그다음에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각각 그 방문 성격에 따라서 의전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국빈 방문은 재임 기간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아예 재임 기간에 못 간 대통령도 있고 유일하게 한 번쯤 가는 거고, 그건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1년 정도부터 국빈 방문을 예정하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의전이나 이런 것을 내용을 놓고 비판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른 면이 많고, 특히
백악관 내에서 그 블레어 하우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 갖고 예.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공사 중이고 미국이 양해를 구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지금 비판을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가와 전문가적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 그 자체로는 굉장히 A약점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그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과 실의를 잘 챙겼고요. 특히 당초 많은 우려, 그러니까 트럼프식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 그리고 실용주의가 빛난 아주 그 좋은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다만 야당의 일부 지적도 있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한미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점을 주면 정상회담은 A학점, 네. 그러나 한미 관계 현안은 아직 그 I학점이라고 있어요. 대학교에. 인컴플리트라고 아직 학점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상 문제라든지 또는 한미동맹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등의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고요. 다만 다른 그 대통령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시체말로 멘탈이 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피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양국 간에 굉장히 우호적 분위기를 만든 거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이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 내 고위 관료들 중에 소위 재팬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일본과 좀 가까운 그 관료들이 많이 있는데 재팬 스쿨을 중심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우호적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을 사전에 준비한 대통령과 외교팀의 치밀한 전략의 승리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일 또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영상 직접 보시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부인 김혜경 여사의 모습입니다. 3박 6일간의 방일 일정 그리고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방미 일정을 마친 이후에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비행기 이제 대통령 전용기죠. 탑승하기 전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나라,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서 모두 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백악관에서의 회담도 아주 잘 마무리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두 분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 일정으로 택한 곳이 하나에 있는 필리조선소 방문입니다. 지금 공식 일정을 이 하나 필리조선소 방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씩 좀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양국가 간에 이렇게 이제 뭐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은 보통 이제 합의문을 갖다 같이 기자들 앞에 서서 이제 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양국이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 뭐 오찬을 개만 2시간 넘는 그런 뭐 자리는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양국이 발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많은 논란거리가 있다. 또 이게 이제 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항상 성공을 목적에 두고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이익을 도모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회담이에요. 오랜 실무, 치밀한 준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국과 국민들에게 결국은 이 회담이 성과가 다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일방 어느 한 국가가 엄청난 피해와 또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나빠진다면 그 정상회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는 심지어 10월 달에 있을 경주 아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뭐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까지도 또 불러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 조선소를 갖다 대통령과 이제 미국 많은 관계자들과 방문을 해서 결국은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이 이렇게 세우는데 이것 때문에 이 조선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움직였어요. 이 마스카이 프로젝트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그리고 외교 이런 모든 노력이 돋보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귀국해서 그동안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미국 방문 성공적인 회담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되려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법안들을 일방 통행 처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개정도 그렇고 세제 개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정 간의 협의를 잘 통해서 예.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렇게 좋은 대우와 함께 그리고 노사관계도 상당히 안정적 뭐 그런 노사관계를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국가로 인식되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실도 큰 경험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에서 좋은 정치로서 협치로서 풀어나가야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 나아가서 이제 국내 정치에 여러 가지 반영될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어쨌든 이 한미 정상회담만 놓고 봤을 때 뭐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농축산물 시장 개방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와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있고 진짜 청구서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일각에서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겠습니까? 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아이약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다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통상 압박이나 그 정치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직접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기존에 우리가 합의했던 수준 약 3,500만 달러의 투자, 그다음에 1,000만 달러의 에너지 물자 구입을 전제로 한 한미 간의 통상 협상 문제는 실무회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는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로서는 3,500억 달러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다 이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도 그에 따른 실무 협상을 하기에는 그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말에 있을 하원의원 중간선거라는 게 있어요. 상하원 중간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어쨌든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는 최대한 협상과 구체적인 실행을 지연시키면서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이 매우 유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번에 신뢰와 시간을 함께 얻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리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 법률 용어로 지금 한미 상호 간에 그 주한미군 기지 리스라고 하니까 마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업자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주한미군이 양국 간에 필요한 기간, 필요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편의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양국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 그 측에서 어떤 불만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너무 뜬금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크게 핵심적인 이슈로 전환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장동혁 후보가 이제 새 당대표가 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갔었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새 신임 당대표가 된 것인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굉장히 좀 팽팽했습니다. 본 경선에서 이제 결선까지 갔고요. 그리고 50.27%의 득표, 그러니까 거의 3,000표가 안 되게 이제 이긴 것인데 선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역시 강성 지지층의 그 당원들의 그 지지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선거는 뭐 전환길 선거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국민의힘과 관련된 저 SNS 유튜버들에 네. 의해서 지지가 좌지우지됐다 이것도 있고요. 결국은 이 당대표 선출 방식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원 80, 일반 여론 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 한 7대 3 정도로 돼 있는데 만약에 동일하게 7대 3이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통상적으로 뭐 1, 2등이 그 당심과 민심이 바뀐다 하더라도 뭐 예컨대 한 5% 안팎의 차이가 뭐 서로 달라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중도층을 제외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6대 4로 거기선 김문수 후보가 이겼거든요. 예. 근데 당원 투표에서 지문으로 인해서 뒤집혔다는 측면에서 이 차이는 당심과 민심의 상당한 괴리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큰 당내 부담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 이번에 그 장동혁 후보가 된 데에는 어찌됐든 이 국민의힘 지도부 소위 얘기해서 기존의 당권파 친윤이라고 하는 그 당권파들이 그 장동혁 후보를 내세워서 일종의 대리 통치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당 인사는 아니지만은 저 홍익표 대표님께서 뭐 워낙 뭐 밖에서 본 그 시각을 냉철하게 잘 말씀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이제 쉽게 말하면 강성 지지층의 일관된 어떤 그런 지지 입장을 자신도 그걸 또 그대로 또 잘 유지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종 이제 파이널 결선에서 국민 여론은 6대 4로 사실상 장동혁 후보를 앞지르고 이겼는데 결국은 80% 당심이 결정하는 이 정당대 결과에 그 당심을 이제 결국은 이제 보다 선명성 경쟁에서 이제 장동혁 후보에게 밀렸다고 보죠. 여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막판 에너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한계였는데 저는 뭐 이제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전당대회를 치렀지만은 전당대회 때 한 이야기하고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을 분열 갈등에서 이걸 봉합하고 통합해서 그러니까 당의 에너지를 새롭게 이제 크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당 대표로서의 잠시만요. 이미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전에 대전을 찾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당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신임 장동혁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했었고 오늘 양당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전에 대전을 찾기도 했고 이제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서도 국회에서 뭐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한 소식들 계속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답변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번 이제 당장 10개월 후에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력을 또 국민들로부터 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또 특히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엎은 그런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국회 입법 권력도 여대 야수 정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대 뭐 헌정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처럼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경우가 없어요. 그런 이런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게 첫째 둘째예요. 그런 측면에서 당이 전략적
유연한 어떤 사고로서 당 대표로서 당을 자정 노력 그리고 변화 쇄신시키는데 일정 부분 노력하면서 전당대회 때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뭐 얻기 위한 그런 뭐 윤석열 의견 그리고 이제 계엄 옹호 그 입장도 일정 부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변화를 가져봐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양당 모두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숨가쁘게 움직이면서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일성 듣고 두 분께 질문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결국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당원들이나 국민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일성 듣고 오셨는데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우파 연대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있었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 그 장동혁 그 신임 대표 얘기면 두 가지가 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멘트에서는 이제 당을 일사불란하게 통합해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통합과 어떤 이 배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딜레마가 될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가는 방식은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일사불란함을 찾는 것도 있을 거고 배제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장동혁 후보 신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견을 내는 사람은 쳐내더라도 단일한 대우를 만들겠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게 한동훈 전 대표를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재조사를 통해서 중징계, 심지어 뭐 출당 가능성까지 안팎에서 당 안팎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소위 친한파 몇몇 분도 따라 나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제 반대파들에 대한 뭐 숙청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놀라운 게 끌어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하는 반대, 그다음에 못을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입장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여야 대화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야당과의 그 어떤 협력적 모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당대표가 그 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강성 아스팔트 우파에 기댔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두 가지예요. 이제 당내 통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노사 분기가 자꾸 강한 노동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장 보면은 대체로 기업의 오너나 사용주 관리자들이 노조를 주로 탄압한다든지 또 협상 파트너로 잘 인정하지 않고 그냥 노조는 노조대로 그냥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참 뭐 임금이나 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그게 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 파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쏟아냈던 그 언어라든지 그런 어떤 자신들의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그 입장, 그건 야당 시절에 그건 가능하지만은 집권 세력이 되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만 쳐다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 집권당 세력, 집권당 대표, 그것도 국회에서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진 민주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야당을 갖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 거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국민의힘의 저는 강성 지층의 사실상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이변을 일으켰잖아요.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되기까지. 거기에는 사실상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 몫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고 정치를 통해서 국가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 이건 항상 야당과 대화를 또 존중하겠다. 이러는데 집권 세력인 집권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야당을 무시하고 또 그대 입법 권력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일방 통행식 그런 뭐 입법 행위 그리고 이제 정치 이걸 계속 한다면은
여야 관계는 강대 강으로 대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익 대표도 지금 당 대표는 됐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렇게 강대 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집권 세력인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좀 다른 분위기를 가져가면은 장동익 지금 당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연한 전략적 사고를 저는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참에 서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청래 대표도 조금 이렇게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관측들도 좀 있고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물론 뭐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변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 그 정치 경제 사회가 매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간의 협의나 또는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후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 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뭐 그걸 동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글쎄요 아마 그 경색 국면이 지금보다도 더 경색되거나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언급을 조금 전에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단일 대우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결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야당이라는 어떻게 보세요? 것은 예. 야당은 이 다양한 이제 쉽게 말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스탠스도 다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그 당 대표는 그걸 갖다 수용하고 또 이걸 하나로 또 만들어가는 그런 융합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익 새로운 당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그걸 상당히 의식한 그런 입장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고 정청 당 대표 제가 이야기했듯이 네. 자신도 이제 당권을 손에 쥐기 위한 그런 후보의 지위 입장보다는 그래도 제1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좋은 성적을 내려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 당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저분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걸 또 그렇게 달라져야 또 제1야당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